네, 녹음 파일 2탄이 공개됐습니다. 최근에 한 언론을 통해서 박근혜, 최순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어떤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큰 파장이 있었는데요. 김민지 기자, 오늘 또 그 언론을 통해서요, 녹음 파일이 추가로 좀 공개가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한 직후에 어떤 상황들이 좀 녹음된 파일이 추가로 공개가 된 건데요. 녹음 파일 속 최순실 씨가 마치 본인이 대통령이 된 것 마냥 행동하는 그런 목소리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의 동향에 관심을 갖는다든지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최순실 씨와 정호성 전 비서관의 통화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맨날 야당에서는 여기서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못 지킨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전혀 협조를 안 해주니까 이거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가치를 생각하고 지향해왔다는 얘기를 하면 좀 난리 나가. 민주적이 무너지는 과정 빼고 민주적이가 지향해갖고 정치에 들어서서 그렇게 했고 당시에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좀 넣어요. 그러면 그리고 넣겠습니다. 정호성 비서관과 최순실 씨 간의 통화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약간 당시에 야당이면은 민주당이겠네요, 지금의. 그렇죠. 야당을 좀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하죠, 최순실 씨가. 저것들 또 난리. 이게 이제 지금의 이제 그때 당시에 야당인 민주당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글쎄요, 어쨌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최순실 씨는 정호성 전 비서관과 끊임없이 통화하면서 뭔가 국정에 깊숙이 관여했음을 여지없이 여기저기에서 어쨌든 좀 드러나고 있네요. 어떻습니까, 박 의원님? 예. 최순실 씨는 공무를 담임받지 않은 사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인이 대통령 비서를 상대로 저렇게 업무 지시를 했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고 참담한 일이고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한국당 내부에서는 여전히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많은 국민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정말 100번 탄핵당해도 마땅한 그런 사유가 아니냐. 더군다나 최순실 씨가 저렇게 지시했던 내용이 대통령의 취임사에 대통령의 순방 중의 연설문에 예. 그대로 등장을 한단 말이죠. 결국에는 국정을 좌지우지했던 게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인지 최순실인지 이제 국민들이 헷갈릴 지경이고요. 예. 저게 이제 녹음 파일이 앞으로 또 얼마나 추가로 공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개가 될 듯 하더라고요. 네,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공개될 때마다 정말 참담한 기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이번에 추가로 공개된 녹음 파일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3년에 중국 칭화대라는 곳에서 연설을 합니다. 근데 그 연설 내용도 최순실 씨가 좀 지시한 대로 그 연설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또 증명케 하는 이 녹음 파일에 또 공개가 됐는데요. 어떤 걸까요? 잠깐 녹취 파일 일부의 내용도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선생님. 맨 마지막에도 중국어로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맨 마지막이에요. 쭉 가다가 갑자기 맨 마지막에 중국말로 하면 조금 아니, 마지막으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거를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들고 하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좀.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최순실이 칭화대에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데 맨 마지막쯤에 중국어로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상 지시를 한 거 아니냐 이런 건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실제로 칭화대 연설에서 첫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을 한 5분가량인가요? 중국어로 이제 연설을 했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는 김민지 기자, 이게요, 실제로 그럼 연설이 어떻게 이루어졌었죠, 당시에?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칭화대를 찾아서 이제 한국말로 말을 하다가 첫 인사말과 또 중국어로 마지막 마무리를 해서 좀 칭찬을 받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최순실 씨가 저렇게 정호성 비서관에게 지시를 한 내용이었다, 이런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녹음 파일을 자세히 들어보면 정정 비서관에게 중국어 연설을 지시하면서 연설 내용까지 쭉 알려줍니다. 그것들이 연설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비교한 영상을 만들어 봤거든요. 함께 보고 오시죠. 마지막으로 중국과 한국이 젊은이들이 이제 미래를 끌고 갈 젊은이들이 最后我希望中国和
韩国的年轻人 앞으로 문화와 인적 교류, 문화와 인문 교류를 통해서 더 넓은 확대와 가까워진 나라로 발전하길 바란다. 여러분. 今后通过文化和人文方面的交流，使两国关系得到进一步密切发展。 여러분의 미래가 밝아지길 기원한다. 그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祝各位前途光明，谢谢。 야, 이렇게 목소리를 들으니까 김민지 기자 정말 최순실이 지시한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연설이 그대로 정말 이루어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최순실 씨가 그러니까 이제 통화를 하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는지를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연설을 결과물을 봤더니 이제 최순실 씨가 전화로 얘기했던 내용이 그대로 이제 발현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입김이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작용했는지가 이 녹음 파일에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예, 박 의원님 좀 어떻습니까? 네. 글쎄요. 그 당시에 예.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어로 연설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그 중국어 실력이 참 대단하다 하고 박수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누가 제안을 해서 이렇게 됐는지 이 녹음 파일이 녹취 파일이 이제 나오면서 최순실이 뭐 대통령이다 실질적인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예. 저는 이런 녹취록이 뜨문 이렇게 나오면서 국민들을 이제 허탈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과연 맞는 것인지 예. 검찰에서 과연 과거에도 이런 대통령 수사하면서 이런 녹취록까지 또 뒤안길에 있는 안 좋은 모습까지 다 이렇게 까발렸는지 저는 좀 씁쓸함하고요. 예. 그 노무현 대통령 오늘 10주기를 맞아서 노무현 대통령은 적어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대선 자금 수사했던 죄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외에는 노무현 대통령 그런 정치보복 같은 것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용과 합리주의 이런 정신을 가지고 정치를 했고 여러 가지 이제 기득권 저항을 부딪혔지만은 대화를 통해서 풀려고 했고 부딪히려고 했고 이런 교훈이 있는데 저는 이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런 박근혜 녹취록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는 그 뒤안길의 안 좋은 모습들이 예. 참으로 잔인하다 이런 생각이 좀 잔인하다. 듭니다. 네. 아하. 아니, 근데 이거를 특종 입수해서 이 보도한 언론이 있는데 이거를 마치 문재인 정권이 그 배후에서 사주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해당 언론에서 굉장히 섭섭해. 글쎄 그거를 뭐 특정을 어떻게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아니, 그러니까 경위는 모릅니다, 저도. 왜 이런 거는 처벌 안 하나요? 그러면 그러나 개인의 어떤 인격권이라든가 이거를 뭐 정치법이다 얘기하시는 건 좀 곤란하고요. 왜냐하면 국민들 누가 들어도 이런 정도의 국정농단이 일어났다는 게 새삼 충격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이번 녹취록을 들어보면 도대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슨 생각으로 그 4년 동안 국정운영을 했던 건지 그게 의문스러울 만큼 최순실 씨의 전행이 심각했던 예. 거거든요. 이 사람이 아무런 공적 지위도 없고 아무런 공적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사람이 저렇게 청와대를 활개 치고 다니면서 대통령 비서들한테 지시하고 심지어 대통령 당선자의 말을 끊고 예. 취임식에 이런 거 저런 거 넣으라 그러고 대통령이 자기 대통령 당선자 소신을 얘기하면은 뭐 놔둬두시라 그러고 저는 너무 기막힌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저는 한국당에서도 더 이상 탄핵의 정당성에 대해서 아하. 왈가왈부하지 말고 이번 이런 녹취록이 공개된 마당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매듭을 짓고 당론도 정리하고 예. 그리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게 이 자유한국당이 정말 이 보수 정당으로서 우리 정치 한 축으로 서는데도 바람직한 길이 아닌가. 저 문제 함정에 빠져가지고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네. 거기서 허우적대면 새로운 정체성 또 새로운 신뢰 이런 거 얻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 박 의원님. 예. 저는 그 박 의원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면서 지금 국민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 고통, 경제난, 또 취업난, 또 재정난, 앞으로의 이제 20대, 30대가 살아갈 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그 곳간이 비는 그런 문제라든가 또 북핵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할 때지 예.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 탄핵 이게 다 마무리가 되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감옥에서 2년 가까이 이제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계속 이런 부분 녹취록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시창이를 만드는 게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저는 그런 것들을 언론의 특종으로 해서 뭐 보도했다고 하지만은 그 이면에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지는 저도 뭐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네네. 이제 이런 것들은 좀 그만했으면 싶습니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예. 그러고 보니까 이게 이제 17일 날 원래 녹음 파일이 처음에 공개가 됐고, 이제 오늘이 2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엿새가 지난 오늘 또 추가로 이 파일이 30분 분량이죠. 좀 자막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검찰이 압수했던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녹음돼 있는 것들이 지금 이 한 언론을 통해서 지금 이제 공개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뭐 추가로 또 다른 녹취 파일이 공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지금 관측이 우세한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계속 어떻게 좀 상황이 진행이 정확한 될지요. 경위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성을 짚어보면 뭐 좀 전에 우리 박정희 의원님이 강하게 의구심을 표현했던 대로 수사기관에서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변호인단에서 흘러나왔을 가능성도 있고 이게 이제 디지털 포렌식 결과거든요. 예. 그 포렌식 과정에서 이게 흘러나왔을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됐든 특정 언론이 취재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특정을 한 이런 보도 내용을 놓고서 정권이 이걸 사주했다. 이건 너무 성급한 단정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실은 뭐 문재인 정부에서 그럴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처벌받았고 재판받는 피고인이고 예. 물론 한 축에서 사면론이 있습니다만 그 사면론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보니까 사면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에요. 예. 그래서 굳이 새삼 이 상황에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런 걸 만들고 있다 이렇게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롭게 공개된 녹취 파일 내용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저는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